순화된 표현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막말로 그냥 미친년 널뛰기 하듯이 무지성으로 막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막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고려아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 차트를 보시면요. 그냥 한눈에 봐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거의 그냥 수직 상승이다 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이 11월 26일의 양봉 시가부터 오늘의 최고점까지만 따져봐도요. 플러스 168%. 네, 거의 170% 오른 거죠. 사실 고려하여는요, 뭐 분석을 할 게 있냐 싶습니다만 일단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고려아연의 주가가 그동안 왜 이렇게 올랐는지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구절절 왜 주가가 오르게 되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이런 내용들은 싹 빼고요. 간단하게 확인할 내용들만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 이 경영권 분쟁 때문이죠. 자, 고려아연을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 영풍과 MBK 연합이 청구한 임시 주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공시를 했죠. 임시 주총은 다음 달인 1월 23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로얄 호텔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주 명부 폐쇄일로 오는 20일까지 권리 행사가 가능한 주주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장내 지분 매입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거죠. 지금 현재 영풍과 MBK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39.83%고요. 최현범 회장 측은 약 34%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지분 매입 경쟁이 지금 있으니까요. 주가가 오른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장중 최고가 240만 7천 원까지 갔었습니다만 지금 주가가 이렇게 밀려서 내려오고 있죠. 생각보다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커요. 이게 보면은 전일 종가 대비해서는 이제 마이너스 10% 정도지만요. 지금 얘가 장중에 플러스 20%까지 올라갔던 것을 생각을 하면 고가 대비해서는 지금 거의 그냥 하한가를 맞은 거예요. 자, 제가 고려아연과 관련해서요, 따로 영상 촬영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텔레그램 정보방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차 상승이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왔죠. 그 다음에 그 조정을 끝내고 여기가 2차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이 2차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 이 2차 상승이 끝나는 구간에 대해서요. 1차로 200만원 말씀드렸었고요. 2차로 225만원, 3차로 250만원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225만원을 넘으면은 분할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예상한 구간보다 조금 더 올라갔고 3차에는 살짝 못 미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예상대로 흘러갔고 예, 저희 텔레그램에 계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수익 실현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영상을 준비하는 동안에만 해도요 주가가 220만원 구간에서 거래 중이었어요. 근데 밥 먹고 오니까 이렇게 흘러내리네요. 네,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요 어제 오늘 매수하신 분들이 아닌 이상은 아마도 대부분이 다 수익권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는 방향으로 권유를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 뭐겠어요? 2차 상승은 끝이 난 거냐? 그러면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냐? 조정이 나오면 어디까지? 언제까지 나오겠느냐? 3차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등등등. 네. 일단은 아직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3차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내릴 것인지, 또 언제까지 내릴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구간에서 섣부르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엔 뭐예요? 이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요. 분석이 아예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냥 순화된 표현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막말로 그냥 미친년 널뛰기 하듯이 무지성으로 막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막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내려올 때 어디까지 내려올 것인가 이게 쉬이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뭐 계산된 지지 라인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100% 정답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주식에서 100%는 없어요. 주식은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요. 그냥 이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 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다. 그냥 이런 정도로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놓은 이 구간들을 다 넘겨서 움직이게 되면은요. 그때는 이제 이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실시간으로 분봉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요. 특히나 지금 방송이요. 이 영상이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녹화 방송이잖아요. 이거를 또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업로드를 하기까지 이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딜레이가 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만 보고는 실시간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이 영상을 촬영할 당시와는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실시간으로 놓치지 않고 제때 관련된 정보들, 타점들을 좀 받아보고 싶다. 브리핑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정보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텔레그램 정보방에는요. 제가 각종 뉴스, 공시, 일정, 재료 이런 정보들 하고요. 실시간 타점, 대응 전략 이런 부분을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13-167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전문명 앞에 두 글자 고려라고 메시지 남겨주세요. 자, 참고로 텔레그램 정보방은요 100% 무료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따로 입장료나 수수료 같은 금전적인 요구 일절 없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입장하셔서 필요하신 정보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11월 홈프로픽 대박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요, 유리기판 관련주예요. 유리기판이 이번 연도부터 조금씩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죠. 아직 양산을 시작한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본격화가 되기 전에 우리가 이 미리 유리기판에 대한 정보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즉 투자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유리기판이 갑자기 올해부터 주목을 받게 된 이유. 첫 번째로 이 AI 반도체가 크게 대두가 되죠. 이미 오래전부터 이 유리기판에 대한 연구는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오버스펙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AI가 확산이 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기기가 된 거죠. AI 데이터 처리량이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현재 추세로는 이 고집적 패키지 기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현재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GPU는 TSMC의 코어스 패키지 기술로 제작이 됩니다. 이 TSMC의 코어스 방식은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인터포저라고 하는 실리콘 기판을 올리고 그 위에 GPU와 HBM을 올립니다. 여기서 이 인터포저는요, 각 칩을 하나의 다이처럼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GPU와 HBM 등 이동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에 집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별도의 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GPU와 HBM을 인터포저에 함께 실장하면 이 칩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많은 양의 배선이 가능하며 실장 면적이 축소되어 칩 간 연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되고 전력 소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칩넷 기술을 결합하면 생산 수율과 시스템 원가도 개선을 시킬 수가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실리콘 인터포저는 패키징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 AI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패키징 비용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유리기판을 사용하게 되면 인터포저를 생략하게 되기 때문에 이 패키징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리기판이 재조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매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들이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이슈를 받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이슈를 받았던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이 기업을 준비를 한 거예요. 해당 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일단 반도체 패키징용 유리기판 제조 장비를 양산 라인에 최초로 공급을 한 기업입니다. TGV 등 유리 가공 장비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포함해서요, 유리기판 3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종목들이 있어요. 각각 유리기판을 생산하고 장비를 담당하고 소재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은 이 중에서도 장비를 담당하고 있어요. 자, 게다가 이 3대장 중에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에 TGV 장비를 납품을 하면서 이 유리기판의 가장 수혜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TGV 공정은요, 유리기판을 뚫는 전극 통로를 만드는 기술인데 이게 유리기판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TGV 공정은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레이저 방식, HF 애칭 방식, PNL 가공 방식. 이 회사는 레이저 방식과 HF 애칭 방식을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유리 표면에 미세한 크랙을 줄이고 시각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크랙이 없이 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두 가지 방식의 공정을 혼용 사용하면서 커버를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글라스코어 기판 제조 공정에서 이미 4가지 장비나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종목의 차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이전에는 관련주였기 때문에 주가가 고만고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유리기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역사적 고점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후 이 반도체 업황 둔화로 주가가 급락을 했고 최근 쌍바닥을 찍고 강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른 반도체주들보다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급 또한 지난 한 달을 보면은요, 개인은 팔고 외인과 기관은 샀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이 의미 있게 사 모으는 점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유리기판의 개발 속도를 갑자기 높이기 시작한 것은 AI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전부터 꾸미기판이라면서 이 성장성에 높은 점수를 줬지만 이게 워낙에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허들이 높았습니다. 자, 하지만 HBM에 들어가는 실리콘 인터포저의 쇼티지 지속, 그리고 실리콘 인터포저보다 싸고 매력이 많은 글라스 기판은 이 자본을 들여서 개발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앞에 유리기판 3대장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 중에 진짜 대장주는 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해당 기업은 아직까지 개발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자가 지속되는 중이죠. 그나마 제가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픽한 이 기업은 장비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종목보다 선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총이 작은 소형주이기 때문에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매력도 있고요. 소형주 중에서는 이 기업이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BM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는 국내 기업에서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유리기판 관련주는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기업들이 기존에 유리 가공을 해왔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많은 편이고 그 중에서도 대장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는 점에서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저홍프로가 픽을 한 거고요. 해당 종목과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010-7913-1671 여기로 대박이라고 2글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 자료와 함께 타점, 대응 전략을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